네, 그러면 12월 12일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대표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사 TV의 우리 조신사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주얘기 TV의 김영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묘한 TV의 우리 이묘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믿음방패 TV의 한영식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의 영원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도 이야기할 주제가 많습니다. 한영식 한번 소개. 예. 예, 우리 학부모 대표로 나오신 리원이 어머니. 노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백신 테스트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아, 예,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학생 대표로 또 우리 귀한 우리 학생이 나오셨는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예, 고등학교 2학년. 예, 이름은 안 밝히시는데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예. 아, 그러면 예. 영어 이름 영어 이름. 세라입니다. 세라. 예, 세라. 우리 학생이 나왔습니다. 독일어 잘하죠? 독일어 잘해요? 예. 영어로 아니면 독일어도 아주 잘합니다. 이게 독일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합니다. 그럼 여기는 다 영재 천재만 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독일어로 한번, 네. 영어는 뭐 흔하니까 독일어로 한번 인사를 좀 한번 네. 해주시죠. 드릴게요. 네. Guten Tag, ich bin Sarah und heute werden wir über Vaccine reden. 아, 무슨 뜻인지 좀 백신까지는 어드리면 백신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얘기 하신 건가요? 아닌가요? 맞죠? 네. 아니, 저 독일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감사드리고요. 예, 예. 오늘 저기 그 용시 형님, 예. 이 백신 문제 굉장히 심각하시죠? 예. 예, 지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며칠 전에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3 학생 양대림 예. 군이 그 같은 또래 학생들 한 300여 명하고 같이 예, 문재인 정부를 지금 폭포 소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행정명령 그 중지 신청을 했죠. 예, 지금 그 학생들이 어리지만 생각은 정말 어른 못지 않은 것 같고 어른보다 나요. 예, 이런 정말 그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모든 시스템을 강제가 아니면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죠. 백신 패스가 있어야지만 학원에 갈 수 있고 백신 패스가 있어야지만 여기서 원하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뭐 공부라든지 도서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게 백신으로 패스가 없으면 못 들어가게끔 막아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분노한 거죠. 분개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고3 학생들이 내년 되면은 유권자가 돼요. 표가 50만 표예요. 그러면은 그 전체 투표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정말 이 학생들을 저기 민주당은 다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백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 대표로 지금 나오신 거고 학생 대표로 지금 나와서 이제 본인의 이제 그런 입장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이런 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 백신 패스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어요? 그냥 약간 공산당 같아요. 공산당. 그렇죠. 독일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죠? 네, 독일은 지금 엄청 심해요. 독일 더 심한가요? 네, 더 심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네. 또 학부모 입장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굉장히 압박을 계속 당해왔고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죄송한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네, 좀.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 네,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없어서 자녀 그 수영장에 이제 보내면서 저도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여기서 배운 거를 어디서 적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됐는데 제가 못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압박은 거의 9월 때 최고조로
압박이 왔었고요. 예. 같은 레인에 있는 분들이 계속 제가 백신을 거부하고 또 저도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그렇지. 맞지 말라고. 맞지 말라고 제가 또 그거를 거기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만 보면 자기는 백신 싫어하잖아.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망신을 주려고 탈의실에서 어머님들이요. 그 이제 맞으신 분들이 억울하잖아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나라에서 하는 거를 왜 안 하냐 이렇게 그런 게 좀 강하셔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탈의실에서 2명이서 편을 먹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이자 예약했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딸 그 저기 어, 딸은 예. 했지? 이러는 거여서 예. 그건 사생활 침해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너 안 맞았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수영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공포와 그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다 째려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기도를 여기서 엄청 하고 갔어요. 예. 근데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왜 백신 안 맞았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제 주변에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옆에 있는 사람이 부작용이 있으면 좀 안 맞게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내 편이다 싶어갖고 제가 딱 물었어요. 아니 글쎄 여기 막 그러면서 제 사례를 막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 딸도 뭐 생리 불순이다 그거를 이렇게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토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맞지 마셨어야죠. 그랬더니 안 맞을 수 없는 직업이어서 맞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내 편이다 싶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그랬더니 저보고 약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당장은 약을 모르는데 약을 알아봐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진짜 거기서 가진 핍박과 소름을 당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래도 너는 맞아야 돼라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아 그럼 내가 이분들을 사야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총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돈을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원 일을 하는 총무를 해서 이제 제가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 백신 패스가 11월 중순에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자기야 안 돼 가면 안 돼 그렇게 저를 수영장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리고 자기가 얘기해주겠다고 뭐 다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밤새 제가 목 아프게 아무리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알았어 해도 그분들은 맞았어요. 끝까지 안 맞으신 분도 맞으셨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래서 나랑 같은 편에 전도하려면 안 맞아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맞았어요. 맞고 와서 어떻게 다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맞는데 맞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한 좌절감을 맛봤는데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학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 학원을 못 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분들이 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 애들한테 간다고. 그랬더니 어디 나가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저희 집에서도 제가 우리 집에서도 제가 저를 무서워해요. 왜냐면 제가 뭐가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 나가. 아니 누가 보면 시민단체 뭔지 알겠다고 그랬는데 전 당한 게 있잖아요. 제가 당한 게 있다 보니까 그 핍박과 서름을 한 2달간 제가 당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근데 너무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 저는 왕따가 된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려오니까 더 백신 패스를 이제 연령을 낮춰서 나오니까 오히려 말하기도 좋고 전하기도 좋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양재 교수님과 이동욱 회장님과 또 여러 가지 유튜브 왜냐면 음모설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해도 사람 왜 이렇게 감히 반응이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 맞으면 안 된다. 이거 부작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여러분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일에는 아니 맞아도 괜찮지만 자기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제가 되게 흥분하면 안 해요. 너무 늦게 오신 것 같은데. 늘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너무 튀어서 제가
흥분 안 하려고 제가 되게 노력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 뭐 2월에 이거를 적용한다는데 적용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죠. 왜냐면 부모님들은 아이들 때문에 네.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거를 백신 패스를 한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정은경 그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고요. 젊은 총장이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그 아직 임상 실험이 다 안 끝나서 어떤 맞아요. 부작용이 일어날지 맞아요. 모른대요. 그러면서 국민한테는 마치 맞아요. 맞아요. 왜 애들을 마루타로 하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데 더 웃긴 거는 지금 자기도 모르겠대요. 네. 부작용이 뭔지. 그리고 지금은 그 청소년들은 아직 보고된 사례가 많지 않다. 네. 백신 접종을 안 했으니까 보고된 사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건 네. 카페랑 이런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다 잘못됐다 반대 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론이 다 반대예요. 카페에서도요 그렇게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적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막 이 나라 문재인 뭐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그거 영린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잘될것 같아요. 문재인이 지금 오래 살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욕 먹고 오래 살라고 했는데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오래 살라고 지금 이제 얘가 지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우리 학생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우리 세라 학생은 지금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뭐 부모님이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백신 맞으라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모든 손발을 지금 학생들을 다 잘라서 묶어놓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한 심정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예. 저희 한국 친구들은 모두 접종을 했어요. 한국 친구들은 또래 애들은 네, 제 친구들이요. 그래서 이제 아 잠깐만. 제가 많이 했어. 거의- 거의 다 했다는 얘기예요? 했어요. 많이 네, 했어. 거의 고등학교 다- 2학년인데? 네, 고등학교 2학년뿐만 했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벌써 맞았어요. 중학교 애들도 맞은 친구가 그 있고. 중학교도? 부작용을 얘기하는 고의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딸이 고의인데 네. 그 애들 반이 그러니까. 네, 근데 네, 들어보죠. 예. 근데 제가 저 혼자서만 지금 안 맞은 입장이니까 네. 되게 거기에서 네. 되게 조심스럽게 SNS에 올렸어요. 네. 지금 이거 부작용도 많고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네 다 맞아서 어떡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올렸거든요. 네. 왜냐면 독일 친구들은 안 맞았거든요. 독일에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안 맞고 네, 한국에 있는 독일 친구들은 친구들은 안 맞았고. 맞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맨날 학교 갈 때마다 코를 쑤신대요 혼자. 독일은 그게 엄청 심해가지고 매일매일 매일매일까지 자가로 다니고 이렇게 검사를 하나 보죠. 일주일에 3번씩 쑤신대요 혼자서. 어. 학교에서 그게 음성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백신 안 맞은 애들만. 그렇죠, 그래서 백신 안 안 맞은 친구들이 근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 애들도 안 맞고 다른 선진국에서 다 안 맞는데 왜 너네 한국인들만 맞냐 이런 식으로 스토리 올렸는데 네. 이제 그래서 되게 저도 왕따 당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친구들 다 맞았는데 저만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용기를 내서 올렸는데 친구들한테 답장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오냐면 자기도 맞고 싶어서 맞은 건 아니고 들어봐라 2월 달부터 너 지금 백신 너무 안 맞으면 학원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고 카페도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건 맞다.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떡하겠냐고 과외 돌려야지 뭐 과외로. 배달의 민족 시켜 먹어야지 막 이렇게 어. 저는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안 맞을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도 맞고 싶어서 맞은 게 아니고 부작용도 그냥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등 떠밀려서 맞는 애들도 있고 친구가 맞으니까 맞아요, 그냥 아무 맞아요. 생각 없이 나도 맞고 같이 편하게 그냥 누리고 하자. 맞아요. 그래서 1차로 맞은 사람 굉장히 많은데 이 정부에서 지금 방역 패스를 1차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3개월로 또 줄이고 6개월로 줄이고 3개월로 줄이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부스터샷까지 맞아야지만 완전한 방역 패스를 주겠다라고 지금 또 입장을 바꿨죠 또. 예, 그리고 나서 그 국민들 거기에 대해서 또 열받는 국민들이 또 항의를 하지만 2차를 맞을 준비를 하죠. 3차 맞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항의는 해. 하지만 맞을 준비부터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영재님, 네. 지금 사실 이제 보셨을 때 네. 안 맞으셨잖아요. 예, 안 맞았죠. 왜 안 맞으셨나요? 아니 저는 또 일하는 현장에서 예. 저 안 맞았다고 딱 얘기해요 그냥 나 안 예. 맞았다고. 예. 그러면
너 왜 안 맞았냐? 이러면 아니 나 항체 있는데 뭐 이제 항체가 있어서. 항체가 있고 예. 아니 나는 맞기 싫다고 예. 나 항체 있는데 왜 맞냐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저는 이제 여기다가 딱 아주 그 자료를 저는 딱 그 저장을 해놔요. 이제 뭐냐면은 그 이버메틴이나 하이드록시클로르킨을 사용하는 나라들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요거를 아예 그래프를 다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버메틴이나 하이드록시클로르킨을 사용한 나라들이 있다는 거, 그 기사들을 다 저장해 다 보여줘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냐?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들 맞은 사람들 다 맞은 사람들인데 그러네. 그러냐? 야 근데 왜 그 언론들은 가만히 있지? 왜 정부에서는 이런 거 안 알려주지? 하면은 그게 다 그 언론들이 이 그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고 정부가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고 언론들도 다 그 어떤 하여튼 이제 그런 거대한 기득권에 같이 이익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익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가 거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반대를 많이 부딪히죠. 근데 이런 좀 자료를 좀 갖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조금 더 설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본의 아니게 제가 항체가 있다고 다 알려드렸어요. 네. 그리고 백신을 또 안 맞아야 되는 이유도 제가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자랑 좀 할게요. 정말 하나님은 제가 너무 놀라운 거는 수영장에서 제가 수영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별명이 물개예요. 아니 왜 제가 제일 잘하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맞으신 분들은요 정말요 제가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체력이 좀 가면 갈수록 너무 숨이 딸려와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느껴요. 전 정말 느끼고 있어요. 근데 네. 저만 느껴요. 본인들은 모르고. 본인들은 나 원래 이렇게 힘든가 봐. 그런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 1번 수영 내일에서 1번 하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가장 그거인지 혹시 아실 거예요. 근데 그 1번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는 다 잘해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와 이러는 거예요. 아유 언니가 잘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다 잘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난 백신 안 맞았잖아. 언니가 나 백신 맞으라 그랬지 나 안 맞았잖아.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되게 심각한 거는 저는 가면 갈수록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도 주변에서 공격을 하길래 나 항체 있고 그리고 나 이미 걸려서 나 시설도 갔다 왔어.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 근데 이렇게 건강해. 우리 애들도 다 걸렸어 언니. 그랬더니 우리 애들도 다 제가 다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체가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해도 되는 게 사모님이 항체 검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저기 장윤태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 다 그런 동일한 증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다들 딸리는 걸 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나 잘하는 이유 있어. 나는 백신 안 맞아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남들은 헉 되는데 저만 그냥 정말 강사가 인정했어요. 여기서 1번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 근데 그 항체 있는 걸 커밍아웃하는 것도 이상한 건가요? 전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동성애 커밍아웃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체 있는 거 커밍아웃하는 게 이게 힘든가요? 이게? 제가 수영장 나올 때 그 카운터에 있는 언니들한테도 얘기하고 왔어요. 나 항체 있다. 나 걸렸다. 그런데 나 이렇게 멀쩡하다. 그리고 내가 수영해서 이렇게 몸이 건강해졌는데 날 이렇게 내쫓으면 나 진짜 억울하고 그리고 여기 뭐 나라에서 뭐라고 하면 여기 그 나라 공무원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 여기 안 오는데 왜 나를 막냐? 그랬더니 여기 CCTV도 있고 그래서 너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억울하다. 나 이렇게 건강해졌고 난 여기 다니고 싶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 맞고 나 이렇게 코로나 걸렸는데 이렇게 건강하다. 창피하지만 얘기하고 나왔어요. 나 너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한다. 이 수영장에서 여기서 제일 잘한다. 근데 쫓겨난다. 아니 착각이 아니죠. 백신 때문에 백신 패스 때문에 나 쫓겨난다. 근데 난 여기서 제일 잘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날 불러달라.
그리고 나중에 너네들은 후회할 것이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내쫓냐? 백신 패스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한 말 다 생각날 거다. 부작용? 지금 한 사람 다 나오고 있어. 심장 멎어가지고 하시다가 어르신들은 심장이 이렇게 힘드셔가지고요. 병원 갔다 많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허리 아프시다고 그러고요. 팔 수술했던 분은 이게 또 염증이 나셔가지고 팔도 수술하셔야 된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저 혼자만 느끼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은 느끼지 않는, 그냥 저 혼자만 느끼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영장을 못 나가요? 못 나가고 있어요. 11월 16일부터 잘렸어요. 환불 받았어요. 근데 반팔을 왜 드는 거야? 제가 너무 고통받았어요. 9월달부터 11월까지, 11월 16일까지 너무 고통받았어요. 검사한테 나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네? 오늘 아니 제가 잘릴까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커뮤니티가 거기밖에 없는데 내가 거기서 제네바에서 배운 거 다 풀어야 되는데 내가 아줌마들한테 그 얘기 막 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커피 사드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를 자르는 거예요. 백신 패스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지금. 지금 우리 학생 네. 예, 지금 아니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정말 중요한 얘기. 이제 나중에는 함영식 선생님 네. 미용실 원장님, 수영장 강사님, 네, 그걸 이제 레파토리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지금 학생들 중에 지금 맞은 아이들 중에 어떤 부작용들이 지금 일어나는지 그 대충 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백신 맞으면 어떤 부작용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지 학생들이 좀 인지하는 것 같아요? 네, 대충은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네. 자기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네. 내일 아니니까 괜찮아, 나한테 설마 일어나겠어 이러고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지금 근데 댓글에 보면은 부모님들의 심정이 나타내는 댓글이 있어요. 이게 뭐 극소수가 뭐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그 질병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댓글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극소수가 나한테 나타나면 100%다. 내 자녀한테 나타나면 100%다. 걔가 잘못된다. 그러면 걔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유도 없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을 거기다 달아놓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맞았지만 내 아이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게 부모님의 심정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아니니까 뭐 괜찮겠지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통계적으로 1%일 수 있지만 자기한테 100%인 거예요. 그게 자기 가족한테는 100%인 거예요. 그만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백신 패스 반대 국민적인 저항 운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게요. 벌써 일어났죠? 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12월 9일에는 전국 학부모 연합 등 60여 개 단체가 질병관리청 앞에서 이제 시위를 시작했고, 지금 어제죠, 토요일 광화문에서 이광재 교수님, 그렇죠. 드디어 의사 선생님들이 드디어 이제 그렇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광재 교수님, 이동욱 우리 오셨던 우리 그 경기의사협회 회장님, 이은혜 순천향 의대 박사님이세요. 이거 여자분 아마 다시 요즘에 굉장히 유명해지신, 그리고 최성환 미생물학 박사님 등 이런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거를 우리가 더 불을 붙여야 돼요. 예. 예.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번에도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 미국 연방 법원에서 그 바이든 정부가 실시하는 100인 이상에 되는 사업체는 그거 예, 100인 이상 되는 사업체는 백신 의무 접종인데 기각시켜버렸어요. 연방 법원에서 그걸 기각시켰습니다. 기각시키고 네. 그 미국 국민들에게 강제 접종하는 거는 인권 침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기각시켰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그러면 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송치시켜달라, 그것도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너 바이든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지금 바이든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 외국인 대상으로 백신 의무 접종인데 그거 없으면은 이제 못 들어오는 걸로 지금 바꿨잖아요.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이 미국 들어갈 때 백신 맞아야 돼요. 백신 패스가 없으면은 못 들어가는 걸로 막았는데 이것도 바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냐면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있으면은 대면 쪽으로 지금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항체 있죠? 저 있는 것 같아요.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왜냐면 사모님도 있으니까. 아, 미용 씨 원장님한테 물어봐. 아 있어요. 지금 그 항체 검사는요. 우리 백신 맞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이 생각했을 때 백신 맞는 이유. 항체가 생기죠. 그렇죠. 항체를 만들려고 백신을 맞는데 이미 항체가 있는데 그거를 왜 인정을 안 하냐. 그런데 제가 항체 얘기를 누차 얘기를 많이 했고 예. 검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 국민들의 여론, 제가 아는 국민들의 여론은 예.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지. 너 항체 갖고 운운하냐 이런 분위기였고요. 예.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이렇게 이영재 교수님 아무리 전문가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제가 부작용 운운하면 니까짓 게 뭔데 부작용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참 그래요. 근데 전문가가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데 나 같은 그냥 시민이 얘기를 한다고 누가 드러나 주겠어요? 안 맞았으니까 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애들을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다. 뭔 얘기를 해도 이렇게 순천향 교수님도 아니고 이동 회장님도 안 되고 이러니까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엄마 이렇게 너는 뭔 생각 넌뭐 이렇게 특이하다고 너 혼자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안 맞냐 이런 분위기 저 혼자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좀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 진짜 이번에 제가 참 영향력 없고 가진 게 없고 학력도 짧고 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진이도 크게 돼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희망. 네. 세라. 세라 우리 학생이 그래도 뭐 우선 회의에서 또 독일에서 또 유학하는 거 쉽지 않은데 독일에서 또 유학도 하고 해갖고 오고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세계에 돌아가는 흐름이나 정세 같은 거를 어린 나이에 봤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비춰봤을 때 한국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물론 이 장단점은 있어요. 한국이 잘하는 것도 있고 독일이 못하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예진이 학생이 딱 봤을 때 그 세계적인 그런 걸 보고 우리 한국을 봤을 때 좀 장단점에 대한 비교를 좀 잠깐 해줄 수 있을까요? 그 개인적인 소견에서 개인적인 거. 예. 확실히 대한민국은 아직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이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계속 그럴 것이고 그래야만 하고 그리고 독일은 사실 그 뭐라 그러죠? 민주주의? 사회주의?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공산사회주의. 약간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냥 지하철역 같은데 거기도 그냥 철장을 딱 쳐버려가지고 여기는 백신 안 맞은 사람, 여기 맞은 사람 그래요? 이렇게 따로 걸어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길 자체를 따로 걸어가고. 네, 아예. 그래서 그냥 친구랑 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백신 안 맞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약간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한 70% 내외란 말이죠. 네. 우리나라는 80% 넘어갔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유럽이나 이런 서방 쪽이 개인들 성향이 좀 더 어떤 개인의 자유를 좀 더 추구하는 이런 성향이 강하고 우리나라 한국 민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순종적인 정부에 굉장히 순종적인 이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느끼세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독일 사는 한국 애들도 다 맞았어요. 근데 독일 사는 독일 애들은 안 맞았거든요. 토종 독일 애들. 그렇지. 네이티브 독일인들은 안 맞고. 아니 근데 한국 애들은 다 맞아가지고 지 한국이었다고 자기 백신 맞았다고 자랑하면서 한국이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예요. 한국 사람들은 약간 뭐가 새로 생겼다, 뭐가 뭐 수입품이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다 따라하고 뭣도 모르고 약간. 그리고 저는 이번에 조금 문제점을 또 이렇게 의사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문제점일까요? 저희 그 엄마 지인분들은 다 나이가 있으셔서 지금 3차 부스터샷까지 거의 다 맞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다, 부작용인 것 같다 하면은 그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놔준 죄밖에 없다. 책임 전가. 네, 책임 나는 전가.
이렇게 백신을 주사를 놔준 죄밖에 없다.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 2번 맞고 더 이상 맞으면 안 되겠다.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 그래 나라에서 하는 건데 이게 뭐 나쁘겠어? 그래가지고 계속 부스터샷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건당 뭐 19,000원 가량 19,220원. 네네. 병원에 수가가 떨어지는 게 한 네. 건당 19,220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한테 맞으라고 권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원 측에서. 병원 측에서 그러니까 이거 맞으셔야 이것도 된다. 문제예요. 여쭤보면 100% 맞으셔야죠. 왜 안 맞으셨어요? 맞으셔야죠.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그래서 그렇죠. 넘어가고 아니, 병원도 있어요. 진짜 문제입니다. 네, 의사 네. 선생님들.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1차 맞았는데 이 접종기간 넘기면 아무 의미가 없대. 그래서 아까워서 네.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면역력. 물론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이 부작용에 대해서 언론이 정부에서 알릴 권한이 있어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알리지 않고 백신 접종률에만 의존해서 백신 접종률만 높이려고 좀 하지 언론이나 정부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경고성 문구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저를 보니까 네. 제 생각에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차이가 안 나게 하려고 백신을 다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너무 비교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증권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도 여기 자막이 뜨잖아요. 뭐 증권 투자라고 하면 뭐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면 이건 가상 자산은 진짜 자산이 아닐 수 있으니까 신중을 생각하고 투자를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백신을 맞추면은 자기 몸이 돼 심지어 그리고 이거는 뭐 예방을 하는 차원이지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숙고해서 선택해라. 이런 문구 같은 것도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 이거죠. 국민들한테 알 권리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정말 접종률만 높이는 거고 또 이제는 강제성까지 띄었어요. 이게 강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시스템 자체를 강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가지고 그 보건소 그 성남 보건소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 내용을 읽어주더라고요. 2번 기본 접종 맞고 아니 한 번이라도 맞았는데 부작용이 있을 시에 확인증을 띄워주겠다. 그러면 죽는지 사는지 확인해보고 할 거냐. 그렇죠. 그랬더니 근데 그거는 질병청에서 내려온 거라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근데 너무나 많은 전화가 오고 있다. 당신 같은 전화 너무 많이 온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직원의 태도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주는 세금 받고 왜 이런 식으로 강제로 우리 생활을 더 못하게 백신 패스로 우리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하고 백신 패스 도입하기 전보다 왜 더 힘들게 하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지. 내 몸은 그렇죠.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당신 같으면 맞겠냐? 안 맞죠. 제 주변에도 이상 반응이 많아요. 그러면 난 지금 내가 몸 상태가 이런데 맞아야겠냐? 한 번 맞아야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저 같으면 안 맞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양심적이네요, 좀은.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제도가 바뀌면 저한테 다시 연락을 준다고 그러셨어요. 제일 먼저 연락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항의 전화도 하고 이렇게 진짜 나서야 돼요. 나서야 이게 돼요.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은 안 돼요. 얘네들은 더 밀어붙인다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들고 일어섰잖아요. 고3 학생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학생 애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 정부에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 우리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예. 말씀드렸던 뭐 전국 학부모 연합 그리고 이광재 교수님, 이동욱 교수님 이런 분들의 그 야외 집회 요게 참석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하나 지금 황교안 대표님이 요 자유민주혁명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크게 일으킬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게 1천만 국민 전화 걸기 운동 요거를 시작했는데 어제 그 동영상을 올리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너무 놀랐다. 저도 했습니다. 예, 저도 전화했어요. 네. 간단해요. 그냥 전화 간단해요. 연락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참여하시고
일단은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운동을 가장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님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에요. 예. 물론 이제 그 정치인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물결을 탔어요. 지금 왜냐면 같은 또래 애들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학생들이 지금 일어났고 지금 거기에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반대의 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애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제 시점이 돼서. 어쨌든 눈에 보이도록 이 야외 집회를 이걸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른 세대가 학부모 연대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근데 얘네들은 언론이나 얘네들에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데 지금 양대림 그 학생이 했을 때는 YTN도 오고 대중 매체가 달라붙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면 좀 조직이 돼서 네. 하는 아니 거고. 그 학생들이 왜냐면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본인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거고. 저는 그런 그래서 거죠. 광화문에 아이들이랑 같이 그렇죠, 중요하죠. 네, 엄마만 네. 가지 말고 애들이랑 같이 손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어요.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런데 예. 이제 그 고등학교 지금 현재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짜 넣었잖아요. 지금 헌법소원이 됐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거 광우병 때문에 그 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 맘카페 회원들 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시킬 때 그 촛불 키던 그 40대 아주머니들 예. 특히 이제 강남에 굉장히 그 정치 성향을 떠나가지고 무조건식으로 나오는 그 맘카페 회원들 네.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들은 지금 안 일어날까요? 왜냐면 대부분 40대 조금 아까 여기 나오신 분도 그렇지만 지금 딱 그 해당자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되는 해당되는 맘카페 회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현재 그 아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고등학교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질병청에서도 요번에 얘기를 했어요. 좀 보류해보겠다 이게 보류해보겠다. 고등학교 애들이 진정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조만간 맘카페 회원들이 나오지 않겠나. 강남역 아니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노년역에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네. 강남역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쪽에서 교회 연합 쪽에서 네. 교회 네트워크 쪽에서 네.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좀 어떻게 운동을 일으켜 보시는 일으키면 좋죠. 근데 지금 제가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게 예배도 못 지키는데 자기 자녀도 또 지킬 수 있을 거야. 예, 지금 예배도 지금 또 교회 나라에서 문 닫으라고 그러는데 다 순종하고 문 닫는데 지금 이 백신 문제 때문에 과연 이렇게 일어날까요? 근데 예배 지키는 교회들만이라도 예, 우선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세대하고 자녀를 봤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내 자녀만큼 안 된다는 거죠. 예, 자녀 이게 커요. 이게 큰 거예요. 예, 내 아이만큼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커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제가 찾다가 댓글 예. 중에 그 헬스 관장님이 네.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들고 일어난 케이스가 있어요. 문을 안 열어 공무원이 오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전화가 오면 내가 거기에 그 구청 불질러 버리겠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오고 오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네. 다 회원들은 뭐 코로나 검사 그런 거 없이 다 이렇게 들어오고. 네, 들어오고 네. 그 대신 새 회원은 새로운 신규 회원만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수영장 그 뭐지 거기 네. 거기 관리하시는 거. 뭐죠? 관리. 카운터에 얘기를 했어요. 불 지른다고 해라. 공무원 들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막 웃더라고요. 정말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예, 저기 우리 그 세라도 그래. 우리 학급에 공무원 들어오면 불질러. 저기 그 목사님. 예. 예. 그 혹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보라고 보고 지금 이게 2주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 백신 요 패스를 네. 2주인가 4주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날일까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은 혹시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7,000명까지 올라가는데. 아니 계속 얘네는 지금 정치 방역을 지금 2주씩 해서 2년 동안 몰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할지 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루에 6, 7천 명씩 나오잖아요, 확진자가. 이게 호전되지 않으면은 계속 밀고 가겠죠. 뭐. 아니 지금 오미크론 지금 얘기 나왔죠. 오미크론. 예. 한간의 얘기는 뭐 5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고. 지금 오미크론 자체가 지금 이제 이게 그 이광재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예 아니라.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고 예. 이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백신을 맞으면 1차, 2차까지 맞으면은 감염률을 낮춰주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사실 델타에서 다 뚫렸다는 거예요. 오미크론에서 뚫린 게 아니에요. 이름만 네. 바꾼 거 말장난이고 맞아요. 델타에서 이미 델타에서 니네가 뚫렸어요. 백신을 맞으면 안전하다고 했던 거기서 다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백신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사흘을 갈고 마치냐. 그리고 뉴스 나오는 신문 기사들을 제가 요즘 잘 보거든요.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뭐냐면 화이자를 맞았을 때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을 확률을 저기 70%까지인가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사가 있어요. 근데 다 틀렸잖아요. 다 틀렸는데 그리고 또 얘네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오직 코로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백신밖에 없다. 백신이 다 틀렸는데 백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논리냐 이거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 아프면 항생제 맞잖아요. 근데 항생제 의사가 맞고 놀고 약 먹을 때 항상 하는 말.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항생제를 먹이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 백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백신도 맞으면 맞을수록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항체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볼 만 하잖아요. 어머니 우리 저기 앞에 생각해 보니까 제 딸이 막내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겨울방학 때문에 얘가 지금 백신을 맞겠다고 그래서 저랑 계속 얘기를 해고 그랬는데 그런 부작용 사례도 말을 하고 다 말을 했는데도 지 친구들 반 이상이 반에서 다 맞았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맞지 말라는 게 아니라 20살 일단 넘은 다음에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변명을 했는데 얘는 그럼 너는 왜 굳이 너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 맞았냐 했더니 내년 되면 이제 우리 애는 그 인문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취업해야 되니까 미리 맞는다는 거예요. 취업하고 뭘 하려면 일단 백신을 맞은 사람들 우선순위로 해야 되니까 애들이 또 이제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내년 되면 고3 되는데 바로 이제 고3 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자기도 미리 맞아서 취업을 빨리 나가고 해야 되고 또 우리 애 다니는 학교에서는 또 뭐 일본에 뭐 나가는 어떤 그 교환학생도 한 게 있어요. 공부 잘하고. 그런데 그거에 가려면 백신을 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지원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학생들 마음을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애들은 그냥 죽는 애들은 죽어도 그냥 그게 당장에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주변에 아직도 부작용이 없었고 안 죽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거는 지나야 되고 시간이 지나가야 하는 거고 아직 모르지 않느냐. 너 또 일생 산 거 앞으로 너의 인생 삶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싸움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학교에 이제 전화를 저도 이제 할 생각으로 그럼 엄마가 그럼 니네 학교 교장한테 전화해서 좀 항의하겠다. 그런 날을 가만두겠다는 제가 좀 기회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은. 근데 저 혼자 이제 그렇게 나중에도 전화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도 이제 학부모 이렇게 시위하는데 좀 가려고 저도 계획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교회 문제인데 제가 아는 언니가 다니는 중대형 교회인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에요. 한 3, 4주 전에 백신 맞은 사람은 몇 부 예배 안 맞은 사람은 몇 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광고를. 근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백신 안 맞았을 때 카톡방에 맞은 사람 몇 부 예배 안 맞은 사람 몇 부 이렇게 오라 그랬더니 한 명도 거기에 답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응들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안 모이니까 갑자기 좀 2, 3주 지나다가 교회에서 비상사태 걸렸대요. 사람들이 아예 안 오니까 이제는 백신이고 뭐가 없이 교회에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백신을 먼저 맞았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교육자분들이 먼저 맞으니까 성도들이 아무런 이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이런 적도 없이 그냥 다 그냥 맞고 당연히 이거 맞아 이렇게 아직도 인식하는 교회가
대부분이겠죠.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예.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도 우리가 먼저 막무가내 백신 안 맞겠다, 안 맞겠다, 뭐 자기 그 신체권은 자기가 결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외치고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방역 패스를 없애는 대신 그러면은 항체가 있는 사람은 항체가 있으니까 방역 패스에서 면제될 수 있게끔 하나의 그 보여주는 수단 있죠. 증명서 수단도 그러면 항체도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죠. 예, 근데 그것도 그 좀 성도들이 그렇죠. 거의 다 반응을 안 하니까 결국은 그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게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 반응들이 아무튼 그 말에 그 담임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던 그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법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이게 국민들이 따라줘야지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보이콧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법이면 보이콧을 해버리는 거야. 국민들이 그냥 너네 제정했어, 국회의원들 제정했어? 그래 너 제정했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는 보이콧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가 이게 그냥 없어지는 사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진 법들이 되는 거예요. 법은 제정했지만 국민들이 안 지키면은 그 법의 효력을 못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국민이 좀 지혜롭게 해가지고 정말 이거 국민을 옥죄는 법이다, 악법이다. 그럼 보이콧을 해버려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무조건 다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정부가 하는 일이 근데 다 옳다는 계속 생각은 안 이렇게 되죠. 가는 게 거의 90% 가까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맞은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아이들은 안 맞은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린 아이일수록 안 맞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얘기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맞고 난 다음에는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맞았기 때문에 저희 편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못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백신 1차는 거의 다 맞았잖아요. 거의 한 80% 90% 네, 맞았는데 거의 다 맞았어요. 백신 패스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1차는. 백신 패스를 그전에는 그냥 1차만 맞으면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2차 맞기 전까지 6개월의 기간만 두고 이 6개월 기간만 두고 2차까지 맞아야지만 백신 패스를 인정해주고 3차까지 맞아야지 완전한 백신 패스다 하니까 1차 맞은 사람도 열받는 거예요. 1차 맞은 사람도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 안 받아. 그렇지? 열받잖아.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1차만 맞으면 되니까 그냥 맞자 해서 맞은 사람이 있을 거라 그런데 근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하고 나왔어요. 네. 영수 지부장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6개월 있다 또 맞아야 돼요. 이거 안 맞으면 언니도 잘려. 그랬더니 어떻게든 맞겠다고 그랬거든요. 6개월 지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은 대부분 또 남의 눈치를 봐요. 네, 그거 그래서 맞더라고요. 뭐 설마 내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까? 그렇지만 내가 맞음으로써 아까 이렇게 수영장도 자유롭게 갈 수가 있고 네. 남한테 눈치 안 눈치 안 보이고 받고. 이거에 따라서 당락이 많이 진짜 되게 결정이 신기한 돼요. 게 다른 이렇게 음식점이나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가게 돼요. 맞아요. 뭘 찍으라 하죠. 뭐 이렇게 접종 그걸 자꾸 찍으라고 하니까 부담감이 있어서 안 먹고 말지. 그래서 가정적으로 많이 보탬이 되겠네요. 네. 외식하단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많이 해야 되지만. 아니 네. 저기 제가 지금 안 가겠네.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혹가다 텔레비 보면 대부업체 광고하는 게 있어요. 대부업체. 대부업체. 오케이 뭐 그거 있잖아요. 네. 백신 패스 1차 했어요? 그럼 연 1% 할인해드립니다. 2차 했어요? 2% 할인해드립니다. 네?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수스 하시면은 하면서 끝나. 근데 이게 돈 빌리는 것도 대부업체- 백신 맞아야지. 진짜요? 나와요. 지금 보면 나와요. 요즘에 대부업체가 돈을 굉장히 무진장 법니다. 왜냐면 그래서 다 막아놨잖아요. 문재인 정부 쪽에서 대수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다 대부 명동으로 쏠리고 있어요. 진짜 큰일이네요. 근데 대부업체마저도 1차 접종했으면 연 1% 할인한다 그러고 2차 접종하면 2% 할인한다 그러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될 때 대부업체 중에서 대부분 많이 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임기 끝나기 직전에 갚으려고 은혜를 갚으려고. 은혜를 갚으려고. 아니 실제입니다. 그래요? 팩트예요. 예. 농담이 아니고. 저 그러면 목사님,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도 실제로 요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우리 네. 그 코로나 걸려도 네. 정말 치료할 수, 값싸게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약도 값싸게 있죠.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용 신청자님 그 약에 대해서 좀 조사를 예,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예. 이거를 구매하십시오. 구매해서 증상이 있으면은 자기가 직접 먹고 나으십시오. 아니면은 주위에 좀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약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신 패스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이드로시클로로킨 구매하십시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얼마입니까?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이 한 알에 220원인가 그래요. 한 알에. 근데 이게 한 박스에 팔거든요. 그럼 몇만 원 되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싼 게 이버맥틴. 이버맥틴은 한 알에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저기 해외 구매인가요? 이것도 해외 직구하면 돼요. 예. 해외 직구하면은. 해외 직구 사이트 많습니다. 근데 그 의약품이라서 직구해도 오나요? 와요. 예. 네. 아. 해외에서는 그걸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런 그게 돼 있는 나라들은 이걸 그냥 막 쉽게 그러면 팔아요. 이제 그 네. 구매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이베이 뭐 이런데 그런 데도 되고 예. 많아요. 그냥 예. 그 저기 구글에다가 예.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해외 직구 치면 그냥 수두룩 빽빽하게 뜹니다. 아무 데서나 구입하면 되고 예. 이거 구매해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자기 감기 기운이 조금 살살 온다 싶으면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00ml씩 200ml가 한 알이에요. 그거를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먹으면 되고 그리고 아연 영양제를 같이 드세요. 아연 영양제 그리고 비타민 D 요거를 같이 드시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없거나 비타민 C 이거는 이광재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로가 상기도의 상피세포란 말이죠. 상피세포에 딱 들러붙으면서 감염이 되는데 그때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상피세포에 딱 들러붙을 때 그거를 막아주는 그 물질이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래요. 그 끈적끈적하는 물질. 우리 여기 상피세포에서 나오는 침 비슷한 거. 근데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게 많이 분비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잘 분비가 안 된다는 거죠.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 그런 분들을 이게 잘 나오게 분비해주는 게 비타민 C라는 겁니다. 비타민 C. 그러니까 이거를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많이 이거를 사드려서 드시도록 하시고 그래 말씀드린 대로 하이드로시클로로킨, 아연 영양제, 그리고 비타민 D 이제 감기 증상이 오면은 그거를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좀 이렇게 이 감기 증상이 좀 심하다 싶으면은 아지트로마이신을 추가하면 돼요. 이거는 항생제인데 자 이거를 왜 추가하냐면은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감기가 심해졌다는 거는 폐에 염증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폐에 염증이 생기면은 세균에 감염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이게 사태가 커지는 거예요. 세균에 감염되면.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지트로마이신을 같이 처방하라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 그러나 대부분은 하이드로시클로릭이라고 아연하고 비타민 D로 끝난다. 이거를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해주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거를 자기 그 교인분들하고 자기 아는 지인분들한테 처방해서 수십 명이 나왔대요. 수십 명이. 의사가 처방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의사가 처방 안 하는 거는 자기가 이 의료계 기득권에서 퇴출당할까 봐 못하는 거죠. 혹시 뭐 갑자기 이거 했는데 안 나왔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저기 뭐 소송 걸리거나 그럴까 봐. 예, 소송 걸리거나 그럴까 봐. 이게 좋은 거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겁쟁이들이고 비겁하고 미국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의사들, 우리 한국인들 너무 겁쟁이에요 진짜. 지금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예. 그리고 비싸지도 않잖아요. 예. 몸에 부작용도 없잖아요. 자, 부작용이 없다는 게, 자, 그 예일대의 하비 리시 박사님이 말씀하세요. 백신을 맞으면은 백신이라는 거는 바이러스 자체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를 공격하면 바이러스가 스스로 변이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이나 이버맥틴이라는 약은 백신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들러붙어도 이게 들러붙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약은 아무리 먹어도 백신 변이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 그게
바이러스 변이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세라 학생은 좀 이거 들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좀 가세요? 네, 굉장히 유익하네요. 아 그래요? 예, 이거 만약 학생들이 얼마든지 학생들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네. 학생들도 구매할 수 있죠? 네, 그럼요. 네. 쉽게 구해요. 요즘은 학생들이 어른들보다 인터넷 더 잘 그러니까 알죠. 더 잘하니까 학생들도 이거 정말 나라에서 학생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방법을 해서 예방 차원에서 알려주고 이런 거 하라고 먼저 권해주고 나중에 백신을 얘기해야지. 이런 것들은 좋은 거 방법도 있는데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백신 부작용 있는 백신만 맞으라고 하면은 이거 그 학생들을 위하는 거냐고, 나라를 위하는 거, 국민들을 위하는 거냐고요. 아까 무슨 말씀하시죠? 예. 이 약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이게- 거 한 가지 네. 나누고 소리가 싶은데요. 잘안 들리니까. 저희는 이버맥틴을 이미 도입했고요. 예.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말라리아 약이고 맞아요. 이버맥틴은 구충제예요. 고충제, 그리고 말라리아. 예. 한국에서 나온 좋은 약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식품제약에서 나온 피라맥스라는 약이 있는데 피라맥스. 그것도 들어봤어요. 말라리아 약이에요. 그것도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방전이 있어야 되나요? 그거를 사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라리아 진단을 받은 사람한테는 그걸 주고요. 말라리아가 진단이 안 된 사람한테는 예. 그걸 이제 판매할 수가 없게 처방전을 처방전을 줄 수 있어야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닥터심이라는 의사와 또 미국에 있는 오펜이나 조합병법 이런 사람들의 강의를 제가 계속 들으면서 그걸 공부를 했는데요. 그 피라백스가 부작용이 적고 근데 저희가 왜 그거를 먹어야 하냐면 예. 지금 백신이나 이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저희 몸에 기생충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기생충. 근데 예. 그런 것을 이렇게 아까 여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몸에 이렇게 흡수되기 전에 그걸 거절해서 맞아요. 내보내는 세포가 역할을 거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약들이 효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백신 반대 운동과 함께 그 대안으로 그 약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그 이버맥틴은 배달에 65,000원에 제가 최근에 2달 전에 샀는데 배달을 받았거든요. 배달에 65,000원 정도.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준비해놨다가 예. 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좀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예, 좋은 정보네요. 아주 그러니까 좋은 이 약 정보네요. 자체가 예. 항바이러스 성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버맥틴이랑 예, 예.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이 항바이러스 예.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연도 항바이러스 기능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연을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고 예. 비타민 D는 비타민 D도 약간 항바이러스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비타민 D가 그 스파이크 단백질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또 본 거죠. 어느 정도. 예. 많은 사례들이 있고, 지금 있는 거죠. 네. 많은 사례들이 예. 있고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이거를 양심적인 의사분들이 이걸 고쳐서 나는 내 환자도 500명 이걸로 다 고쳤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초창기 때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언급하지 않았나요? 초창기 때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언급했는데 그때 예. 의료 기득권, 제약업계 기득권들이 이거를 막아가지고 그렇죠. 그때 거기서 그냥 더 이상 힘을 발휘를 못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지금 학생들 의무 백신을 접종시키려고 하는 게 정말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먼저 좋은 약들을 써보고 네. 효과가 없었을 때 그때는 최종적으로 가야 될 문제가 백신인 거지 이런 좋은 약들을 다 제쳐주고 다 좋은 방법도 다 없애고 부작용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걸 맞추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이나 이버맥틴은 이미 수십 년간 사용된 안전이 확인이 된 약이고 입증이 된 약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처음에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냐면은 처음에 딱 보니까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이 그 아까 말씀드린 말라리아 약이기도 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한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해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는데 희한하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안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렸는데. 아, 류마티스 관절염 네. 환자들이 안 걸렸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계속 주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 발견한 거예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약을. 그래서 그 환자한테 한번 줘봤나 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효과를 보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네. 이 사건 이후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유럽에서 판매를 금지시켰어요. 아. 약국에서 류마티스 환자가 그거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네. 근데 그거를 금지시켰어요. 이 사건 이후로 금지시켜서 약국에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다 은밀하게 다 구입하는 거예요. 네. 사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약회사 카르텔도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게 좋은 방법을 했는데도 침묵하고 오히려 그거를 못 쓰게끔 막아버렸다는 거죠. 이건 정말 세계적인 이건 스캔들이에요.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이런 것들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가지고 우리 조 시사님 좀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예. 일본은 이버백틴을 갖다가 허락을 했죠. 네. 허용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허락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은 지금 암암리에 이렇게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봤을 이게 때 지금 이버백틴을. 아니 일본은 저기 그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버맥틴을 파는 해외 직구는 일본 쪽이 좀 많아요. 아니 그게 특이하게. 아니고 일본은 이미 이거를 정식적으로 발표해서 국민한테 먹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아직 저도 거기-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니 국가적으로 아니에요? 정식 승인하진 않아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아, 다 그래요? 연구를 다 찾아봤는데 국가적으로 승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의 동경 의사협회 회장 오자키라는 회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지상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버맥틴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구입을 하고 있고 의사분들도 많이 처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 승인을 아직 안 했고 정부 쪽에서는 정식적으로 승인을 안 했고 예. 그리고 일본은 이미 지난 올해 3월 달부터 이버맥틴의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해 3월 하나 묻고 싶은 게요. 지금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잠깐만. 네. 제가 공부를 네. 이렇게 말할지 몰랐지만 네. 공부한 바에 의하면 예.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나 이버맥틴이나 그리고 시통제와 피라맥스나 그 세 가지가 지금 이름이 세 가지가 항상 뜨거든요. 예, 근데 예. 그 안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그러니까 말라리아 걸리기 전에도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그걸 이렇게 3개월씩 사가세요. 아니면 이렇게 동아시아 가시는 그래서 그거를 열흘에 하나씩 예방으로 드세요. 주기적으로 예방 네. 예방 차원으로. 네, 그러니까 그 병균이 이렇게 오지 못하게. 쉐딩돼 갖고 와도 네. 그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방 차원도 된다는 것이 그 설명서에 써 있다고 그거를 제가 그러면은 저기 여기 보시는 시청자들이 딱 봤을 때 아 나 아무 증상이 없는데 예방 차원으로 먹어도 된다. 네. 그 주기적으로요? 아니 이제 그거는 그거가 왜냐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좀.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은 그렇게 사회생활 많이 하시는 분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이거를 그냥 그 증상이 없는데 예방적으로 먹어도 되긴 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이거는 우리 차례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기 약국에서 물어보시라고 했어요. 네. 아니 감기 기운이 있으면 이거 한번 드시라고요. 이거를. 그러면 그냥 쉽게 낫는다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약은 약사에게 예. 이렇게 약은 약사에게 우리는 이제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10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5일에 한 번이든 이거를 주기적으로 먹는 사람도 있다. 예방 차원에서. 예,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러면 우리 세라 학생은 지금 이런 정보들을 유익한 정보들을 좀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고 홍보해주고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SNS에다 이렇게 좀 퍼뜨려서 좀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학생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하면 좀 효과적으로 번져나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친구들, 사람들은 다 아직 코로나 약이 나왔다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무슨 화이자에서 빨간 색깔 약이 나왔다. 그거까지 먹으면 나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이렇게 약이 3개나 있네요.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뭐 언론에서 절대 안 알려주잖아요. 안 알려주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좀 알면 좋겠네요. 사람들 성격이 너무 급해하고 백신부터 벌써 다 맞아버려가지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떡하면.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들을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를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전 국민 퍼뜨려버리면 이 정부에서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효과가 또 의료 보고서가 돼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의사분들 이왕재 교수님이나 이동욱 교수님이나 이런 의사분들께 이제 좀 부탁드리는 거는 예. 하이드로시클로르킨하고 이버맥틴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을 하셔가지고 한국도 이 논문을 빨리 내시라고요. 논문을 내서 이거 논문이 일단 나오면 국민들한테 우리가 홍보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게요. 네. 지금 이광재 교수님이나 그 이동욱 저 회장님 자체 영상이 벌써 터졌어요. 아니 이제 근데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건 그렇게- 아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외쳐도 거기 동조하는 의사도 없을 뿐더러 국민들이 안 나와요. 예, 하여튼 뭐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지금 뭐 논문을 해야 된다 이거는 소문신 아니 말씀인데 왜 제가 논문을 말씀드리냐면은 야 그럼 백신 안 맞으면 대안이 뭐야? 자꾸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아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니까 대안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좀 같이 아니 그러니까 의사분들 누구라도 한국의 의사분들도 일본처럼 요 빨리 논문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해서 뭐 물론 이제 쓰면 의학적으로 좋긴 한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미 자료들은 차고 넘쳐요. 자료들은 차고 넘치는데 차고 넘치죠. 네, 자료들은 차고 넘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문정권 안에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끔 길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제가 왜 되는데 말씀드리냐면 이광재 교수님이 제가 이분 제가 정말 존경하고 99.9% 다 동의하는데 이거 하나 뭐냐면은 이광재 교수님이 본인께서 치료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본인께서 비타민 C 요런 어떤 해서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이미 있으니까 하이드로시클로로킨 이미 있으니까 아니, 그것도 만드시면서 예. 만드시면서 저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학생들은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거. 그치? 아니 근데 뭐, 이거 네. 이거 전달을 해봤는데 이거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맞아요. 받아들이는 쪽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근데 전달할 때 예, 저는 예. 많이 먹히거든요. 주위에 전달할 때 예. 보여줘요. 아니요 아프시거나 지금 부작용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를 제시했을 때 도움을 이제 되게 흔쾌히 받으시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얘기했을 때는요 다들 거부감을 느꼈어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보면 저 이거 카톡에 많이 보내봤어요. 근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다 여기 그 사진으로 복사해서 보여주면서 자료를 통계 자료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면 대부분 그럼 나도 좀 구매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반응이 그게 나와요? 네, 저는 그게 근데 나와요. 내 주위 사람들은 네. 다 저를 갖다 또라이 아니, 내지는 음모론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보여줘야 된다니까 이거를. 그런데 이제 비타민 보여줘야 C나 된다니까. D, 아연 이런 거는 많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서 이거 비타민 C에 아연이랑 D는 들어가 있는 게 상품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하이드록시 요거만 직구로 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것은 저는 아예 그 외국 의사협회에서나 아니면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영상을 갖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거든. 근데 그걸 다 음모론으로 그냥 네네. 취급해버린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보다는 영상은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좀 네. 많은데 아예 해외 논문 영어로 된 걸 그냥 딱딱 보여줘 이렇게. 영어로 된 걸 보여줘요? 이거 보여주면 내가 해석을 해줘요 이거 직접.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래프를 보여줘요. 그래프. 그래. 아프리카하고 이버맥틴하고 이런 거 사용하는 국가들 인도하고 딱 확 떨어진 거. 아니 그래프를 보여주면 딱 나오고 이거는 뭐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래프하고 해외 논문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 상대방이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상대방이 보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방법, 받아들이는 사람이 맞춤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왜냐면 연령층이 다 틀리고 보내는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틀리기 있네, 그럴 수도 때문에 있어. 근데 별님 저보다 학생들은 해석력이 눈높이에서 굉장히 전하고. 좋으신가. 네. 그죠? 아니 그 잘 설명을 해주나 저 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데 무슨 학력이 다 그냥 다 비슷한데. 아니 근데 말을 잘하시나 봐. 한영식 선생님이 말을 잘해요. 잘해요? 아니 그게 아니 내가 해석을 해서 보여주면 요즘 다 웬만하면 다 대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해석해주면 다 알죠 본인들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단어는 몰라도 내가 해석을 해주면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래프만 딱 보여주면은 그런가 이렇게 다 나온다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알려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 어쨌든 우리 뭐 할 말 있어요. 할 말, 뭐지? 어르신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 나이 또래 약간 10대로서 말씀드리면 제 친구들도 충분히 그냥 인터넷 찾아서 저런 약들을 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저것들도 그냥 약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이 나라에서 놀고 먹고 자는 게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무섭다기보다는 일단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수능을 가야 되고 대학교를 가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니까 백신을 맞는 거예요. 약이 있더라도. 약이 있더라도 네, 나라에서 하는 있어도.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이 이거 있다고 말을 해줘도 백신을 맞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저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학생들이나 백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욕심을 버려야죠. 이거 지금 욕심 되게 추상적인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백신을 맞은 지금 퍼센티지가 한 30%, 50% 얼마나 될까요? 아니요, 고3 이번에 수능 볼 때 예. 백신 거의 다 접종했거든요. 고3들은 거의 예, 접종했고. 고3. 아니 수능 접종 안 하면은 시험 못 보겠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지 처음에는 않았어요? 그런 줄 알고 아이들이 접종했는데 그러지 않는 걸로.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뭘 정책을 할 때 아리까리하게 해가지고 뭐 안 하면 못 하는 것처럼 하다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청소년 접종률이 50%가 돼요? 아니요, 30%인데 이 고3 학생들 고3은 거의 다 맞을 것 거예요. 같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이도 이게 맞았는데. 거의 다 오이도 지금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6학년까지. 6학년 네. 초등학생까지 맞추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난리죠. 엄마들이 맞아보고 고생을 하셨잖아요. 한 3일, 일주일 아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애기한테 맞췄을 때 그 여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끔찍해서 맞추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렵다. 그래서 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5년 후에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에 있는 부작용을 가지고도 인과성 부족으로 얘네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5년 후에 나타나는 거 인정하겠어요? 10년 후에 나타나는 거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하죠. 지금도 인정 안 하는데. 함 대표님 그러면 이걸 여쭤볼게요. 과연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백신까지. 전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문제인데 한국인들이 조금 더 심한 게 동양인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 너무 순종을 잘해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는 왜 그럴까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민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제 최고 권력자들이 국민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좌파든 우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일단 많고 세계적으로 많고 거기다가 제약업계들이 로비를 많이 했을 거고 글로벌 제약업계들이 화이자 모더나 이런 데가 로비를 많이 했고 돈을 많이 먹였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 권력자들이 자꾸 국민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정말 통제가 안 되니까 범죄자들도 많아지고 마약도 많이 퍼지고 뭐 하여튼 국가가 사회적으로 자꾸 혼란스러워지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고 근데 그 와중에 문재인은 좀 더 심하다는 게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조금 그런 성향이 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백신에 대한 거는 뭐 전 국민이 사실은 이걸 일어나야 됩니다. 야 이거 일어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은 맞았지만 본인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이건 네.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어나야 일이에요. 돼요. 일어나야 네, 돼요. 끔찍한 일이고 뭐 백신 피해자들이 일단 백신 피해자들은 자기 가족들이 죽었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면당하고 정부에서 외면당하고 있고 차가운 시선으로 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정말 그러는 건데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지금 방역 패스 이거 불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네.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백신 안 맞는 사람 이것 때문에 역차별 당하는 거. 얘네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성소수자들 차별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인권이고 뭐고 하면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역차별하면서 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야, 해요? 우리가 진짜 소수잖아요. 백신 안 맞으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말하는 공정과 공평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헌법에 명시되는 게 있잖아요. 인권이 있고 의사가 있고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헌법에 되어 있는 건 모두를 다 무시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효과도 없는데 효과도 있으면 말을 안 하지.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효과도 없는 거 가지고 지금 계속 국민들만 옥죄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개해야 되는 거죠. 사실. 교회들이 좀 우리 믿음이 있는 교회들이 좀 먼저 일어나. 교회도 모든 제네바고 광장에서 여기 요번에 다뤘으니까 네. 내일부터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네. 네, 아니 네, 아멘. 좀 진짜 이거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돼요. 네, 지금, 네, 일어나야 됩니다. 네, 일어나야 국민들이 됩니다. 너무 자유를 손쉽게 얻었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는 부정선거하고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1인 시위했는데 이제 주제를 바꿨어요. 부정선거는 계속 가고 이재명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백신 패스 반대, 백신 강제 접종 반대. 요거를 지금 2년 전만 떠올리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2년 전만 되돌려 보면 우리가 잃은 게 얼마나 많은 걸 알게 될 거예요. 예, 2년 전에만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하고 잃어버린 게 얼마나 우리 권리와 자유를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크다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실감하고 있잖아요. 2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잖아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2년 후는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안 일어나면 그것도 상상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어느요? 지금 현재 5년 동안 고생, 아니 2년 동안 네. 이렇게 그 고통스러워 뭐라는 게 이거 목사님께서 역사 근데 속에 저는 이렇게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이게 신앙적으로 아니, 한번 좀 아니, 해석을.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뭘 당하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거에서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우리 나태하게 살았고요. 우리 신앙인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그릇이 굉장히 믿음의 그릇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맞아요. 믿음을 맞아요. 하나님 테스트해 보셨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저울추에 달아보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저울추에 단 게 하나님 한 명이 믿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 각 나라들은 정말 그 각 나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가 힘든 시기지만 전 세계를 겪고 있고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저는 어떻게 보면 뜻과 섭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이게 또 하나님께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이 거두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어차피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네. 그죠? 아니 이게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졌는데 뭐 물론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쳤을 때 이 성이 멸망하는데 그 백성이 그거를 듣고 왕부터 해서 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보이가 됐잖아요. 물러갔잖아요. 나중에는 멸망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시간의 타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개인적인 답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주님의 종들께서는요. 예. 아마 3년 반 동안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 혹은 3년 아니 지금까지 2년이니까 아마 아니, 1년 반 더 혹은 더 길면 7년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종들도 계신데 다 죽어요 그럼.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뭐 다 먹고는 살잖아요. 먹고는 사죠. 먹고는 사는 게 희한한 게 살기 위해서 아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또 그런 기간이 그러니까 희망을 주십시오. 네. 아니 희망을 역사를 보면은 힘든 시기가 그 각 역사에 나타나 있잖아요. 시기별로. 이거를 이겨낸 분들에게 옛날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도 유럽에 흑사병 돌아가지고 많이 죽었었잖아요.
그 거의 못 조선시대, 살았죠. 네, 조선시대 때도 전쟁도 일어나고 했잖아요. 다. 역병도 돌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역병이 이제 코로나인데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위기 관리를 잘 하느냐 또 이것도 중요한 문제고. 아니, 저 같은 경우는요, 약간 뭐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점심 식당에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데는 식당이 안 가고 자체 거기서 그냥 거기 식당이 있어요. 그 회사 안에. 한바탕 그냥 그 회사 안에 있어요. 자체를 주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봤을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도와주시는 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힘들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거를 힘들다고 힘든 예. 시기가 아니라고 느끼고 오히려 호황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네. 있죠. 있습니다. 내 주위에도. 네, 다 있어요. 이거를 정말 불법이다. 이거 정말 이 문정권하고 싸워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맞아요. 태평성대인데 왜 그러냐고 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실 있어요. 미리 맞고 난 아무런 뭐 제재도 없어 살기 좋잖아. 이런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그 머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온도 차이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 차이고 교회들 핍박 당하는데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예, 또 정부만 들으면서 방역 잘 지켜야지 하고 이때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둘러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네. 그런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백신이가 안 된다 죽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게 뭐 어때서 네. 무슨 상관이야 너네가 안 따르고 있잖아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네바에서 먼저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아마 백신 필요하니까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 대부분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제가 어려움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거를 저도 느꼈어요. 예전에는 반발할지도 몰랐고요. 어떤 분위기에서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네 그건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맞춰주는 거였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항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항하려고 하니까 제 옷을 입은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저도 제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말한 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갖고 내가 제네바에서 분명히 백신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타당한 거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이학년 교수님 막 유튜브에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혼자 막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믿는 분들이라고 하지만 제 주변에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저도 예전에는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된 것이 제가 이번에 좀 얻은 소득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백신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좀 현장에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좀 성실하게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계속 저를 쓰고 싶은 거예요. 네, 계속 쓰고 싶으니까 백신 안 맞은 거 다 알죠. 아는데 그냥 아니 또 뭐 내일도 좀 나오시라고 이렇게 계속 쓰고 싶은 거. 학교에서 백신도 안 맞는데 성적도 안 좋아. 말썽만 일으켜 이러면 안 돼. 자꾸 말썽 일으키고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더 우리가 더 좀 성실하게 좀 이럴 필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영 1등 하시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아도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어. 그럼요. 물론 그렇습니다. 상관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백신을 안 맞아도 성적이 안 좋을 수 있고. 아니 머리가 안 좋은 거 어떻게 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머리 차원이 아니고 네. 자기 안에서 그런 거죠. 하면 또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백신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꼭 생각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더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죠. 그러니까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백신 안 맞은 사람 더 건강해요 진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은 발육을 계속 해야 되고 계속 성장기에 있으니까 진짜 그걸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하고 표본 오차를 좀 샘플링을 해가지고 5년이든 10년이든 조사를 했을 때 정말 백신 안 맞은 사람, 백신 맞은 애들, 이제 키가 성장이 어떻게 컸냐, 또 몸에 미치는 영향, 여자 같은 경우는 생리의 불순, 이런 것들, 불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해가지고 샘플링 조사를 좀 해서
백신 맞았을 때 안 맞았을 때 의사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지금 해가지고 샘플링 조사를 좀 협업업체 좀 내가지고 하면은 정말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조사 우리가 딱 비교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예. 지금 목사님 얘기했는데 예. 담임 선생이 예. 빨간 전교조인데 예. 얘가 백신도 안 맞고 예. 성적도 완전히 바닥을 기면 예. 진짜 걔는 좀 왕따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 왜냐면은 이거는 또 차별이에요 이제. 백신 아니 백신 맞고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물론. 그런데 가장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조금 요새 문제가 되는 게요.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나 입을 보고 말을 언어를 배우는데 아이들이 말이 굉장히 느려졌대요. 그런 것도 예, 있겠- 애기들이. 그럴 수 왜냐면 있습니다. 입을 봐야 되는데 입은 못 보고 마스크를 그럴 수도 가리고 있겠네요. 있으니까 우리도 말을 많이 하면 늘잖아요. 그렇듯이 아이들은 더 그럴 텐데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늦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니까 인지 능력이. 우리 세라는 공부 잘할걸요 아마? 세라는? 그죠? 저는 열심히 하면 잘합니다. 백신 안 맞고 잘하거든요. 아니, 어쨌든 간에 예, 백신은 정말 우리가 예, 그거는 뭐 본인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만 강제 접종은 안 된다는 거. 예, 강제 접종은 정말 안 된다는 거. 예, 그거를 해주고 잠깐 대선 얘기를 잠깐. 예, 우리 대선 동향을 좀 얘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윤석열 씨가 예. 지금 내각제 내지 지금 내각제를 할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좀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월 8일 날 김종인 씨가 민주통합정부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통합정부협치 내각. 그러니까 자기네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도 야당하고 협력해서 연합정부를 꾸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윤석열 씨가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권력 개혁위를 우리가 발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일임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책임 총리제로 가겠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겠다는 거죠. 일본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김종인 씨는 그 내각제 개헌에 좀 더 가깝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씨는 아마 내각제로 가는 건 조금 부담이 되나 봐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내가 권력을 좀 더 줄게. 총리에게 권력을 좀 더 줄게. 약간 이런 식에 가깝게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김종인이나 윤석열이나 얘기하는 목표점은 야당하고 연합정부를 꾸리겠다는 거예요. 자, 야당하고 연합정부를 꾸리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재인 정권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씨가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서 이거를 심판해야 된다. 이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윤석열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건 해야 되나? 그냥 크게 얘기하면 안 되나? 지금 현재 문재인 까가지고 득될 게 하나도 없죠. 까면 이재명을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선 후보라면. 문재인도 까야죠. 문재인은 이미 문재인도 까야죠. 가끔 떨어진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이재명이도 문재인 각을 세우고 내가 문재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마당에 야당 후보라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을 까고 있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나는 이재명을 까는 걸 당연히 생각합니다. 저는 둘 다 까야 된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 사실상 이름만 문재인이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김종인이나 윤석열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게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어그로 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이 계속 어그로 치고 사과, 사죄, 눈물쇼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김종인이 얘기하는 그 좌파 정부의 어떤 그런 민주당 이쪽의 어떤 힘을 합쳐 그건
거의 다 전라도 내지는 중도 좌파를 겨냥한 것 같고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거의 다 김종인한테 밀어놓고 있어요. 왜? 나는 민생행동을 할 테니까 언론이나 이재명이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너는 김종인 오만 상대해라. 나는 민생행동 행보하겠다. 이 뜻인데 만약에 지금 한 대표님처럼 만약에 내각 책임자라든지 내각제 헌법을 갖다 다시 고쳐가지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파에서도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 12월 3일 날 김건희 씨, 윤석열 부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종결이 됐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김건희 씨가 그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그 검찰 쪽에서 기소장을 이제 올렸는데 거기에 김건희 씨 이름이 빠져 있단 말이죠. 사실상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란 말이죠. 김건희 씨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 손 치더라도 이 수사를 계속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면은 대선 끝날 때까지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을 계속 괴롭혀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손을 놔주냐 이거예요. 김건희에 대해서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이걸 벌써 손을 놔주냐 이거예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상하죠 그게? 이상하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면 당연히 윤석열을 계속 손안에 쥐고 있어야죠.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끝까지 괴롭힐 건덕지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도이치모터스가 언제적 얘기죠? 뭐 몇 달 됐죠. 몇 달이요? 그럼 하여튼 오래됐죠. 그거는 옛날부터 계속 해왔고 예.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할 때도 그걸 계속 다뤄왔고 얘네들이 캐다 안 됐는데 결국은 지금에 와서 다시 거론된 건 뭐냐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다시 거론된 건데 이미 그거는 죄를 떠나서 그러니까 죄를 떠나서 죄가 없다 손 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면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정상이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뒤를 봤다 이 얘기입니까?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날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나자 12월 4일날 김종인 씨가 합류했어요. 윤석열 캠프에. 그리고 12월 7일날 문재인이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문재인이가 무슨 배짱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지금 임기 다 끝나가는 마당에 웬만하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풀어줘야 되는데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다음 대선도 우리 쪽이 가져올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재명이 되던 윤석열이 되던 이미 계산이 끝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부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리고 나서 12월 8일날 김종인이가 민주통합정부 협치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12월 9일날 윤석열 씨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권력개혁위를 발족시키겠다. 이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이겁니다. 지금 얘가 다 아까 신나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냥 나쁜 사람들 나열되는 거잖아요. 그래 대충 어떤 맥락인지는 이해가 가죠. 네네네. 어떤 맥락인지는. 재밌습니다. 아니 다 알아요. 네. 우리 세라 학생이 얼마나 똑똑한데. 지금 다 알아요. 그럼요 알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3 학생들이 내년에는 유권자가 돼요. 50만 명이. 내년 3월에 이제 선거를 치니까 유권자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 나이 선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봤을 때 대통령 후보 지금 나온 거 알죠? 이재명도 나왔고 윤석열도 나왔고 그다음에 허경영이 지금 3위예요 3위. 허경영이 지금 3위예요. 허경영 아는 거거든요? 4.7%를 하는데. 그렇죠. 허경영이 3위 할지는 몰랐어요. 태어나서. 지금 근데 아는 대통령 나온 후보 중에서 솔직히 다 떠나서 만약에 선거권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한번 찍고 싶어요? 일단은 제 입장 말고 제가 고3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근데 고3 친구들이 말하는 게 그 윤석열 씨가
저 뽑아주지 마세요, 저 뽑아주지 마세요 이러면은 이재명 씨가 또 이상한 논란을 가지고 와서 저 뽑아주지 마세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둘 다 뽑기 싫다 이 말이죠. 둘 다 너무 싫다. 둘 다 싫다. 자꾸 논란이 터지고 이상한 과거가 터지니까는 둘 다 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문재인 씨가 대통령께서 계속 하시면 안 되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그 정도로 지금 둘 다 싫다 막 이래요. 근데 제 생각은 일단 이재명 분은 그 거짓말 너무 많이 치셔가지고 그분보다는 윤석열 씨가 낫지 않나. 그 사람보다는 여기 낫다. 최악보다는 네네. 굳이 고르자면. 근데 고3 학생들은 찍을 사람이 없고 차라리 문재인이 더 해라. 네,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찍을 사람 허경영 찍는 사람들 있어요? 아, 허경영 씨는 요즘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전화 받아봤어요. 정말요? 네, 받아봤어요. 친구들한테 다 전화 와가지고 야 나 허경한테 전화 왔다고 막 자랑해요 다. 그렇게 좀 인지도를 높이려고 그러는지. 근데 이제 아니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의 의견이 지금 고3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유권자가 돼가지고 표를 행사할 텐데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흐름을 보니까 둘 다 아니야. 이재명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야. 차라리 문재인이 더 해라. 근데 문재인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표가 허경영한테 할까? 그거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대안이 없다는 거.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다.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리얼미터나 이런 데서 계속 지지율 갖다가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거의 그 망설이고 있는 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예. 아직 스테이하고 있고 어디인지 모르는 그런 것 같아요. 게 이게 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나름대로 이제 그 희망과 네.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이 조금 아까 얘기한 고3 내일 다음 해 이제 50만 표를 갖고 오고 있는 들어오죠. 지금 조금 아까 세라 네. 학생이 얘기하듯이 네. 이런 표가 나중에 당락 결정에 크게 기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풍토에 한꺼번에 몰릴 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1월 중순경부터 네. 2월 그 말까지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역대 선거 봐도 그렇고요. 저는 윤석열을 우리가 최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런 윤석열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너 자꾸 이딴 식으로 나오면 너 절대 안 뽑는다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고요.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최대한 우리가 좀 힘을 몰아줘서. 근데 황교안 대표님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일단 제가 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아직 후보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그 경선 때 부정선거 일어난 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단 말이죠.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법원에서 이거 판결이 아직 안 났어요? 이거 떨구는 거 기각을 했는데 네.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황교안 대표님의 그걸 받아준다면은 네. 그 소송을 받아준다면은 윤석열하고 황교안하고 다시 붙어야죠. 그래서 최종 후보가 나와야죠.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국민적으로 한 10% 이상 네. 10% 이상의 국민적인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에게 집결이 된다면 네. 황교안 대표님이 탈당하고 나와야죠. 나와서 창당하고 단독 후보가 돼야죠. 네? 아니면은 본인 당을 다시 만들어서. 한 대표님. 네.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득이 되고 누가 실이 될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대선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그때까지 최대한 윤석열을 압박을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야권 그 대선 후보 한 명으로 그 힘을 합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저는 황교안 대표를 밀고 싶다. 황교안 대표에게 지지율을 우리가 보수 우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지지율을 좀 결집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거 이제 제가 같이 벌써 1년 반 동안 한 대표님하고 이제 같이 심의 토론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조금 아까 백신 문제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물론 황교안 대표님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나 많이 밀어주고 있고 또 각자 존경하는 분으로 하는 건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1개월 남겨놓고 그때 가서 한 팀으로 원팀으로 간다는 자체는 큰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 안에 이미 좌파 애들은 전부 다 이것 치고 저것 치고 다 끝나요. 그런데 정말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리더라도 이 앞으로 이제 90일도 안 남았거든요. 이 와중에 어느 한 사람을 존경하고 어느 한 사람을 싫다고 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상가였으면 근데 좋겠다. 저는 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만약에 정말 야당하고 연합 정부를 꾸릴 생각이면은 저는 윤석열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해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부정선거 다 밝히고 드러내고 이게 목적인데 이걸 안 하겠다. 저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윤석열 아직 입장이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입장을 본인이 부정선거 얘기하겠습니까? 부정선거 이거 괜히 잘못 건드리면은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안 하겠으나 이거는 얘기해야죠.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수사해서 심판하겠다 이 얘기는 해야죠. 이 얘기는 근데 최소한. 저는 문재인 정권 심판한다는 소리는 좀 들은 것 같거든요. 처음에 조금 했다가 어저께 강원도에 윤석열이가 강원도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강원도에 가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했는데 이게 윤석열이가 불쌍한 건가? 당 대표가 누구죠? 이재명하고 예. 김종인이 휘둘리는 불쌍한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그들이 한패여서 그런 문재인 쪽 사람인가? 이게 좀 헷갈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한패라고 생각해요. 한패라고 생각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 처음에는 의견이 갈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김종인이 안 들어오겠다고 막 버팅기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김종인이하고 합의를 봤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는 앞으로도 대통령이 돼도 문재인의 그 신현으로 심판 안 할 것이다. 심판할 수가 없죠. 야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돼도 정치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어쨌든 힘을 합해서 뭐 거국 내각이든 연합 정부도 이걸 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 문재인 정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선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저기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입장을 좀 밝히라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방역 패스, 정치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낼 거냐 지금 입장을 좀 밝혀야 돼요. 이재명은 그렇죠. 백신패스에 대해서 걔는 그냥 아니, 이재명이라는 소리는 진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만든 얘기인데도 못 믿겠어. 걔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기 얻으려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기도 도지사 할 때 전 공무원들 전체주의로 다 동원해가지고 그 추운 날 코로나 검사 받게 다 밀어넣었던 사람인데 지금 방역 패스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반대한다고요? 네네네. 얘기했어요.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게 맞는 제 의견이 그래요. 이재명 더한 것도 나왔는데 지금 뭐 수사하고 있는 거 없잖아요. 뭐 검찰 수사 얘기 나왔지만 뭐 김건희 수사 종결했다고. 아니 더한 것도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무마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똑같지 않나? 아니 근데 저는 충분히 그 한명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지하는 거지. 정권 교체해서 윤석열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권 심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않고 그러면은 윤석열을 찍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허경영을 찍어야 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씨에게 만약에 윤석열 지지자나 최측근이 이걸 보고 있다면은 확실히 얘기하라고요. 본인 입으로 내각제 안 하겠다.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 해야죠. 확실히 얘기하라고요. 확실히. 그 해야 되고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언급도 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결국에는요, 윤석열이가 만일 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뭐냐면은 윤석열 쪽에서 봤을 때 우리 보수 우파 이쪽이 기독교 보수 우파 이쪽이 힘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윤석열 눈에는 김종인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김종인의 저 기득권 세력이 훨씬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무조건 김종인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해야 자기가 대통령을 해도 어떻게든 대통령 해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에게 이걸 보여줘야 돼요. 아니다. 우리가 더 큰 세력이다. 우리가 나라 정말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를 저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래도 황교안 대표에게 우리가 힘을 몰아줘서 아주 강력한 어떤 인물로 좀 등장하도록 우리가 힘을 밀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아니 저도 황교안 대표를 저도 지지해요. 저도 좋아하고 지지하고 하는데 이게 다만 이제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신아님이 얘기한 거는 이거 좋아하는 거 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성 있게 지금도 뭐 황교안 대표가 지금 못 나와도 내년에 차후에 나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찍을 의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고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좀 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 이거죠.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도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고 정말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왜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하는지를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 돼서 싹 바꿔버린다고 하면 배신당하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요즘에 얼굴이 환해요. 걱정이 없다니까요. 지금 자꾸 외국 돌아다니고 지금 인기 많은데. 근데 그 뭐 믿는 구석이 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문재인은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절대 문재인 시녀가 아니고 윤석열도 사실은 문재인 때문에 큰 건 사실입니다. 뭐 4단계, 3단계를 갖다가 건너뛰어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하고 결국 추미애 문재인 때문에 대통령 후보까지 내온 건 사실인데, 문재인이 지금 한다고 해서 개하고 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밀고 이재명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희생 제물로 이재명을 바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모든 분노가 이재명에게 쏠리게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아마 이렇게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 돼서 온 국민의 욕바지를 이재명으로 몰아넣고 자기는 고3 학생들하고 같이 그래서 저는 문재인은 다 계획이 있었다. 저는 절대 그런 거를 두고 못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번 예. 제가 이재명의 이창수 분당우리교회 성도였다고 색박을 거짓말을 코멘트를 해서 그랬더니 광주의 통합청의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손가락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가 소통이 아직은 안 됐는데, 정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 영국 세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몰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조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 목사님 얘기하다가 차스 최선은 없다. 최악을 피하는 것인데 그 최악을 피한다는 것은 이재명을 피한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물론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윤석열을 하차시키는가 또는 뭐 이재명 하차시키는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로서는 어쨌든 이 거짓된 권력 부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그리고 또 우리 교계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정말 우파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많은 수용하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어떤 인설이나 정책이나 그런 부분을 하도록 결국은 행동하고 압박하는 거,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자꾸 논쟁이 이러려면 저도 황 대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현재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통치자를 이 땅에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황 대표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인물이라면 어떤 모양으로 터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절대 이재명이란 악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힘을 모으고 서로가 정말 견해를 존중하고 그렇게 나가야만 저 마귀의 사막에 놀이개감이 안 되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컨벤션님 국제 소식 좀 잠깐 전해주시고 마무리 발언.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도 당연히 미국을 따라가니까, 항상 따라가니까 영국하고 미국이 불참 선언했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일본도 불참하고. 일본도 지금 했나요? 확정됐습니까? 예.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좀 못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원래 그 문재인이 원래 그래요. 그 성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눈치 보다가 나중에 결정 내리겠죠. 자, 그리고 중국 헝다 그룹이 아마 부도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헝다 그룹이 부동산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산 보유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부도가 안 되려면 이거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헐값에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이면은 8천만 원에, 혹은 7천만 원에 70~80%에 막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져버릴까봐 중국 정부에서 막았어요. 헐값 매각 금지.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부채를 상환을 못하니까 부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헝다그룹이 부도가 되면은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 부동산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 부동산은 불패신하다 해가지고 계속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똑같이 거품이 꺼질 것이다. 지금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이 안 꺼지게 하기 위해서 헐값 매각을 금지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헝다그룹이 부도가 나면은 부동산 거품이 오히려 또 꺼질 수가 있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엄청난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내년 3월쯤 가시화될 것이다. 예, 이런 지금 그 전문가들이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그러면 정권 교체된 후의 상황이네. 아마 그죠? 아마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이게 지금 경제적인 파급력과 굉장히 클 거예요. 엄청나게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 군대 17만이 집결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러시아가 내년 1월쯤에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그럴 의향이 없다. 그냥 지금 군사훈련 중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냐면은 나토가 계속 우리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푸틴의 좀 대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푸틴이 언제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습니까? 그 크림반도 그때 막 위협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게 오바마 때부터였습니다. 오바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친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나라예요. 친러시아 대통령이. 근데 오바마 때 바뀌었어요. 오바마 쪽에서 좀 뭐 이렇게 그쪽에다가 공작을 했는지 해서 친미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이제 푸틴이 어떤 위협을 느끼고 크림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요 동쪽, 동쪽이죠. 동쪽, 그 러시아하고 러시아 국경 붙어 있는 쪽 이쪽에 대해서 계속 위협을 가했고요. 그래서 이제 푸틴의 요구는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너네는 나토에 절대 가입하지 말아라. 나토 가입하는 게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자,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그 우크라이나 국경선 저 어디야? 러시아 수도가 어디입니까? 모스크바에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말아라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현재 대통령은 계속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요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보고 나토 가입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려고 지금 여기 국경 지역에다가 17만 명을 이제 배치해 놓은 건데 바이든은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네. 그 우크라이나를 병합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그 전에 이제 바이든하고 만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려고 지금 만나는 것 같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건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에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이 국경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에 지금 전차 여단을 지금 배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거기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 왜 배치를 하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중요한 지금 이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무슨 사태가 퍼지면은 탱크를 몰고 넘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옛날부터 이제 부동강 차지하는 거 있잖아요. 부동강 차지하려고 지금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극단 사태가 있으면은 밀고 내려와서 이거 천점하고 있고 미국하고 딜을 해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전차 여단을 배치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통일되면 그 우리 땅인데 거기 러시아가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국제 정세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민감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민감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소감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우리 그럼 어머니부터. 네. 이렇게 QR코드 찍어서 우리 모든 정보가 옆 사람에게 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통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통제를 당하고 서로 통제를 했는지 내가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왜 그렇게 안 맞았냐고 눈치를 봐야 하고 또 내가 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같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 저항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더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각자 아이들의 그 가족의 건강은 부모님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특이 체질은 부모님이 아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체질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그 부모님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그거를 백신 패스라는 제도를 사용해서 학원을 못 가게 하고 사교육을 못하게 해서 반강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분위기를 통제 속에서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이 나쁜 문재인 정권 이거 정말로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세계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정말 저항의식을 가져야 된다. 누가 우리를 통제해요? 왜 통제를 하냐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깨어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라 학생. 우리나라가 미용실도 잘 붙고 수영장도 자유롭게 가고
놀러도 자유롭게 가고 카페도 자유롭게 가고 스터디 카페도 못 가고 있거든요. 자유롭게 가고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마스크도 벗고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12일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